신흥중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미술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 다양한 디자인의 종류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무엇에 대해 배울지 궁금하죠? 이제부터 열심히 수업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이 그림이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분명 글자가 쓰여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그림만 보고 우리는 비상구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처럼 단순한 그림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게 제작된 그림 문자를 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픽토그램과 픽토그램에 사용된 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주제에 맞춰 픽토그램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픽토그램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픽토그램이란 그림을 뜻하는 픽토와 정보 전달을 의미하는 텔레그램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서 화장실이 급한 나머지 화장실이 어딘지 길을 묻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통이 어려워서 화장실을 찾기가 어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픽토그램으로 질문을 한다면 쉽게 화장실을 찾을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영어가 아닌 단순한 그림만으로 우리는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항이나 유명 관광지, 지하철, 버스, 공공장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예시들을 볼 수 있겠죠. 픽토그램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쉽고 빠른 정보 전달. 둘째, 단순하고 명료한 의미. 셋째, 세계 공용어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픽토그램을 만들 때는 사람들이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단순하고 직관적인 형태를 사용하고 눈에 띄는 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된 색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더욱 강조한다면 훨씬 좋겠죠? 그럼 픽토그램에는 어떤 색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비상구는 픽토그램이 왜 초록색이고 교통표지판의 픽토그램은 왜 주로 노란색이나 파란색을 사용할까요? 우리 색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2학기 시작하고 몇 주에 걸쳐서 매번 색깔 이야기만 했던 것 같은데 왜 너희들은 기억이 나질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픽토그램에 어울리는 색상을 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색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색의 삼속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색상, 명도, 채도에 대해 배웠죠? 이제 너무 이야기해서 지겨울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되어 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색을 볼 수 있는 걸까? 물체는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하는데 이때 반사되는 빛의 파장이 우리 눈에 색으로 인식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백색광의 스펙트럼 중 빨간 파장만 반사하고 나머지 주황부터 보라색깔 파장은 흡수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과는 우리 눈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결국 빛이 색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고 빛과 색이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빛과 색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빛의 삼원색 뭐였죠? 맞아요. 빨강, 초록, 파랑. RGB입니다. 왜 RGB야? 그렇지. 레드, 그린, 블루. 빛은 겹칠수록 백색광에 가까워지면서 색이 밝아져요. 이를 가산혼합이라고 합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 모니터에서 보이는 색은 가산혼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색을 봅시다. 색의 삼원색 뭐였죠? 빨강, 파랑, 노랑이었죠? 파랑을 시안, 빨강을 마젠타라고 보면 되고 CMY라고 부릅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여러 색의 물감을 많이 섞으면 탁한 똥색이 나오는 경험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데요. 안료나 물감 등은 섞을수록 색이 어둡고 탁해져서 검정색에 가까워집니다. 이를 감산혼합이라고 하고요. 그림을 그리거나 프린터를 할 때 사용을 한답니다. 단, 색을 아무리 섞어도 완전한 검정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프린터 잉크는 검정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검정색을 포함한 CMYK를 잉크로 사용합니다. 즉, CMY, 세 가지 색상을 요리조리 섞으면 여러 가지 색을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색상원 할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간단히 색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명시성은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맞아요. 명도와 채도, 색상의 차이가 클 때 명시성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검정은 명도 채도가 낮고 노랑은 명도 채도가 크기 때문에 차이가 나서 둘을 사용한 표지판과 안내판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한낮 도로는 회색의 아스팔트 길이 많기 때문에 대비되어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란색의 표지판이나 어린이 버스를 노란색으로 사용하는 게 그 예시입니다. 참고로 어두울 때는 어떨까요? 어두울 때는 단파장의 파란색 혹은 초록색이 눈에 잘 띕니다. 이러한 현상을 프루키네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프루키네라는 학자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밝을 때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어두워졌을 때를 한번 보세요. 초록색이나 연두색 혹은 파란색 계열이 빨간색보다는 조금 더 원래의 색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 뒤에 있는 빨간색 전선은 아예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이 빨간색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연두색은 상대적으로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구 혹은 교통표지판은 어두울 때도 잘 보이라는 의미로 초록색 혹은 파란색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군인은 위장을 하기 위해서 명시성을 낮은 군복을 입어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군복은 주변의 풀숲과 비슷한 색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주목성은 자극성이 강해 시선을 끄는 색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빨강, 주황, 노랑과 같이 따뜻하고 채도가 높은 색이 주목성이 높습니다. 회색과 같은 무채색보다는 유채색의 주목성이 더 높은데요. 소화전과 소화기는 위급 상황을 대비해 눈에 잘 띄도록 주목성이 높은 빨간색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노란색과 빨간색의 명시성과 주목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주변이나 배경색에 어떤 색을 함께 배치하느냐에 따라 색의 명시성과 주목성을 포함해 색이 주는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이상의 색깔을 어울리게 배치하는 것을 배색이라고 배웠습니다. 배색에는 고채도끼리의 배색, 저채도끼리의 배색이 있었고 그에 따른 느낌과 이미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고명도끼리, 저명도끼리의 배치는 이러한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느낌은 이렇습니다. 또한 색상에 의해 배색을 하게 되면 난색은 따뜻하고 환색은 시원하며 유사색은 통일감을 주고 보색은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선생님이 빠르게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픽토그램과 색에 대해 단단히 학습하였습니다. 픽토그램을 제작해봐야 할 텐데요. 픽토그램을 만들 때 어떠한 색을 사용하여 배색할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노란 모래가 많은 운동장을 소개하는 픽토그램을 만들 건데 픽토그램을 노란색으로 만들면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당연히 안 띄겠죠. 내 픽토그램이 잘 보이도록 색깔을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픽토그램이 단순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배웠다고 해서 저렇게 도라에몽 손처럼 동그라미에 선을 찍찍 그어 놓는다면 얼마나 성의 없어 보일까요? 픽토그램이더라도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드디어 우리가 해야 할 주제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픽토그램을 만듭니다. 어떤 픽토그램을 만들까요? 바로 우리 학교 곳곳의 장소에 어울리는 픽토그램을 만들 겁니다. 어떠한 장소에 픽토그램을 만들지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구상한 뒤에 색깔을 정해서 픽토그램을 제작합니다. 우리 학교의 배치는 이렇습니다. 학교에 어떤 장소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일단 본관은 1층부터 4층이 있으며 각 반 교실과 교무실, 홈베이스와 화장실, 기타 여러 장소들이 있습니다. 별관의 장소입니다. 미술실과 과학실, 음악실과 가사실, 컴퓨터실과 기술실, 진로실, 체력 단련실 등이 보입니다. 예시들을 감상해 볼게요. 이 친구는 학교 중앙현관에 게시한 학교 가는 길 픽토그램입니다. 이 친구는 교실 앞에 붙여놓은 지각을 하지 말자는 의미의 픽토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학교 복도 계단에 우측 통행을 지켜 다니자고 픽토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교실에 부착한 픽토그램인데요. 교과서를 낙서하지 말고 깨끗이 쓰자는 의미를 담았네요.
화장실에 부착한 픽토그램입니다. 물을 잘 내리지 않는 친구들에게 경고하는 픽토그램을 제작하였네요. 교실 앞에 놓은 픽토그램입니다. 행복한 반을 만들기 위해 픽토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이 활동지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픽토그램에 배웠던 내용들을 기억하며 써보고 4번, 우리 학교에 필요한 픽토그램에 대해서 마인드맵으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한번 볼게요. 픽토그램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서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틀린 친구들은 없겠죠? 다음 2번, 픽토그램의 뜻이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선생님이 영상 앞에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3번, 픽토그램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잘 살펴보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인드맵으로 우리 학교 어떤 공간에 어떤 픽토그램이 필요할지 적어보는 겁니다. 우선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보았는데요. 미술실은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을 표시하는 픽토그램과 물감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픽토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공간에는 어떤 픽토그램이 필요할지 많이 적어보고 그 중에 한 개를 골라 다음 시간에 픽토그램을 그려봅시다. 자, 이제 활동지 하러 출발해 볼까요? 프린트가 안 되는 친구들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노트에 적어서 찍어서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는 거 있지 않았죠? 마지막에 제출하기를 꼭 눌러야 과제 확인이 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